오늘 강원도 삼척의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6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폭염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늘 판문점에서 9년여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열고 미군 유해 송환 시기와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똑똑하고 멋진 인물이라며 거듭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는 외부 전문가는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법리 검토는 아니었다고 밝혀 내일 시작하는 특별수사단 수사 대상에 송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춘 앞차를 피하려던 SUV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면서 달리던 버스와 잇따라 부딪혀 크게 부서졌습니다. 강원도 주문진항에선 낚시 도중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상 혈압이더라도 위아래 혈압차가 크면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거운 식습관과 하체 운동으로 혈압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 포항 등은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아 시민들은 야외 공원 등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대구 연결해봅니다. 오하영 기자, 밤인데도 아직 많이 덥죠? 네, 해가 지고 밤 9시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기는 후텁지근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대구 스타디움의 현재 기온은 32도로 한낮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저기 산책을 하고 시원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 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려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강원도 삼척 신기면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북 포항 37.1도, 대구 36.5도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35명이 발생하는 등 지난 한 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180명으로 전주보다 3.5배 늘었습니다. 5월 넷째 주 이후부터 보면 온열 질환자가 모두 401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뿐 아니라 물놀이 사망 사고도 이어졌죠. 네, 오늘 하루에만 전북과 강원 등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전북 순창군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59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산악회원들과 하천 주변에서 식사한 뒤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2시쯤에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64살 이모 씨가 실종된 지 1시간 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이어진 오늘 서울 도심에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의 모습을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함께 수영장은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번이고 물속에 뛰어들며 서툰 수영 솜씨를 뽐내봅니다. 생일에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여기서 와서 놀러 왔는데요. 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정말 짱이에요. 튜브에 몸을 맡기고 공놀이에 물총 싸움을 하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수영도 하면서 아빠가 엎으면서 막 놀았어요. 왠지 천국 같은 느낌 같았어요. 뿜어져 나오는 분수 위를 뛰어다니고 쏟아지는 인공폭포에 몸을 맡겨봅니다. 옷이 다 젖어도 마냥 좋기만 합니다.
돗자리에 앉기도 전에 벌써 물 보고 지금까지 물놀이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은 가족들. 차가운 얼음 위에서 컬링 시합에 나섭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너네가 딱 던지는 거야. 알았지? 잘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어! TV에서 본 대로 스톤을 던져보고 얼음도 닦아보지만 맘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너무 셌어! 그 각도를 조금 더 약하게! 컬링도 하고 썰매도 타다 보면 한여름은 한겨울이 됩니다. 애들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노우파크 놀러 왔더니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을 안 입으면 꼭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인정. 폭염은 도심 속 시민들을 괴롭혔지만 시민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원한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여름은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끝나면서 폭염도 열흘가량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이런 폭염과 열대야가 쉼없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울지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성한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의 폭염 경보와 주의보 상황입니다. 일부 해안과 섬 지역을 제한 한반도 전역이 펄펄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해안과 남부 내륙은 최고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의 최고 기온을 보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북상해 남부를 거쳐 지금은 중부 동해안이 가장 덥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한반도 주변에 구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뜨거운 한여름 햇볕만 쏟아집니다. 무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어 당분간 비구름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폭염은 쉼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는 폭염 경보의 기준인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서울도 33도 정도 폭염주의보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여름 폭염은 장마가 끝난 뒤인 7월 25일쯤 시작돼 8월 중순까지 약 20일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한여름 폭염 기간이 한 달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탓으로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명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폭염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더욱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논의하는 북미 장성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한 달여 만이자 유엔사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은 9년 만인데요.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대교를 건너 판문점으로 향하는 검은색 차량. 차량 표지판엔 미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차체엔 유엔 깃발이 달렸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미국 측 대표단은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측은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안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북측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소속 장성이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은 2009년 이후 9년 4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송환 시기와 방식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해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유해 송환 문제가 잘 협의될 경우 미국은 북핵 관련 실무 협상으로 연계시키려 할 것이고 전반적인 비핵화 협상에도 커다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회담은 당초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북한이 장성급으로 급을 높여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미국이 이에 동의해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장성급 회담이 이어질 경우 북한 측이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라며 거듭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하며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도 출마 의사를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박지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입니다. 영국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고 멋진 인물이라며 재미있고 억세면서 훌륭한 협상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가리켜 무자비한 독재자가 아니냐는 지적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벌어진 북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는 북미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자화자찬했습니다. 자신은 평화를 보기를 원한다며 실제 전쟁을 없애고 있고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main thing is there have been no rocket launches, there have been no missile tests, there's been no nuclear tests, no explosions, no nothing for almost 9 months.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잘 지내야 할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자신을 이길 후보가 없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지용입니다. 한편 오늘 북한 나진항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된 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탓에 러시아산 석탄이 쌓여 있는 걸 제외하곤 대체로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면한 부두까지 철길이 이어져 있는 북한 나진항. 러시아 국경 핫산역과 이어진 이 철길을 통해 석탄이 들어옵니다. 크레인과 함께 잔뜩 쌓인 석탄 더미들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석탄 외에는 이렇다 할 하역 물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로 러시아산 석탄 외에는 물품 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구 시설들은 계속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 나진항 등을 둘러보고 오늘 귀국한 뒤 북측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이 나진하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유연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물류 사업으로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송영길 위원장의 방북으로 비핵화 이후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한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관련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의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국방부가 말한 외부 전문가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일반론을 이야기했을 뿐 법리 검토는 아니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올해 3월 보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넉 달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십니다. 법리 검토 당사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송 장관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최 원장에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외부 법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 걸 법리 검토로 표현한 건 실수였다며 기무사 문건을 공개할 수 없어 구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건이 최초 보고된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 대상에 송영무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와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버스에 부딪힌 SUV 차량이 수차례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한 사고입니다. SUV 차량이 크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타고 있던 3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춘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정지하니까 그냥 피하려고 왼쪽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들.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 청주 부근에서도 버스와 승용차 등 6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도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 뒤에 오던 버스에 부딪히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엔 중앙고속도로 영주 부근을 달리던 수입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화재 직후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낚시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던 오늘 낮 광주 송정역과 부산역을 출발한 KTX 열차들의 냉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33일 동안 전 세계를 축구 열기로 휩쓴 러시아 월드컵이 오늘 자정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호화 군단 프랑스와 투지와 정신력의 크로아티아. 어느 팀이 월드컵을 차지할까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선수들 몸값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군단 프랑스. 대회를 빛낸 최고의 골들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와 벨기에 등 우승 후보들을 차례차례 물리쳤습니다. 20년 전 선배들이 해낸 프랑스 월드컵의 영광 재현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De jouer un tel match, il y a rien de plus beau, de plus fort quand on est joueur professionnel de pouvoir jouer une finale de Coupe du Monde.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 정신력과 투지가 가장 빛난 팀입니다. 크로아티아 역시 20년 전 대선배들이 이룩한 4강을 넘어 첫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Statistiku, tradiciju, one tu da se ruši. Sutra je finale i mi ne gledamo ko je na protivniku u finalu. 결승전은 두 팀 에이스인 그리즈만과 모드리치, 그리고 골을 책임질 두 킬러 음바페와 만주키치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는 양국 응원단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3, 4위 전에서는 황금 세대를 앞세운 벨기에가 잉글랜드를 물리치고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단 다소 적은 폭의 조정입니다. 내년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의 경우 종업원 임금을 3분의 2 정도 더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일자리 감소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인건비 부담에 한 달 전 종업원 2명을 내보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입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종업원 3분의 2 정도의 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업주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점업과 숙박업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너무 비싸죠. 장사는 별로 안 되죠. 가게세는 비싸죠. 그러니 그 사람들도 줄 바에는 가게세 내니까 못 드는 거죠. 사람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현 정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받는 충격을 고려해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일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편의점 업계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초라한 인상률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내 땅이니 다니지 말라. 통행권 분쟁 사례는 인심이 좋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강원도 산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중재를 해보면 풀어질 만한 갈등인데도 사적인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이면 관광객 등 천여 명이 찾는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 입구가 돌무더기로 막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집 앞 도로 포장이 무산되자 토지주가 지난 5월 길을 막은 겁니다. 우리가 20년을 내줘서 이 집이 다 무너지고 지금 다리를 안 줬어. 이 길을 밑으로 내서 빨리 해주든지. 길이 막히면서 산 정상의 대형 버스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3시간이면 오고 갈 거리를 무려 5시간이나 들여 6km의 딱딱한 시멘트 길을 더 걸어야 합니다. 습속 그늘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렇게 땡볕에 시멘트 바닥을 오래 걷게 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춘천의 등산로 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땅 주인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산속에 밭이 있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생산물이 생산됐을 때 그거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여기까지 등짐으로 지고 나와야 되는 이런.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할 뿐입니다. 밭을 주인들하고 산주들하고 민사로다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찰도 미온적입니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만한데도 사적 영역이라며 한 발 물러섭니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희도 수사하면서 내 땅이라고 해서 막았다. 이런 경우에 사실 처벌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주민 불편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공공기관마저 중재에 손을 놓으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래프팅을 즐기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들뜬 마음에 배 위에서 강물로 빠뜨리는 장난을 치곤 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껏 노를 저으며 래프팅을 즐기는 피서객들. 물살이 잔잔한 곳에 도착하자 짓궂은 장난을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을 강제로 물에 빠뜨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척하면서 친구들 또 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장난은 더 심해져서 아예 안전모를 벗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이 탁해서 수면 아래가 보이지 않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빙 할 때 재밌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속 곳곳에 바위가 숨어 있거나 보이는 것보다 수심이 얕은 곳이 있어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칫 래프팅 과정 중에 잘못 물에 빠질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래프팅을 즐기던 A씨는 친구에게 떠밀려 물에 빠졌다가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면 아래 바위에 얼굴을 그대로 부딪혀 이가 부러지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A씨를 떠민 친구와 래프팅 업체에 1,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진 업체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래프팅 업체들 입장에선 이용객을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저희가 빠뜨리는 일은 없고요. 보통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자켓 잡고 이렇게 빠뜨리거나 아니면 배 위에서 밀거나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만 래프팅 중 2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서울 각 구청들이 업소들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음식이나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취재해보니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 만 70살 이상의 노인에게 음식값을 30% 깎아준다는 곳입니다. 강남구청의 노인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효사랑 입금업소. 강남구청의 30% 할인으로 공지된 또 다른 식당. 할인폭을 줄여 아예 금액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청이 공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구에서는 이 건물 6층에 할인하는 체육시설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체육시설은 없었습니다. 골프장과 피부관리실처럼 노인들이 잘 찾지 않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혹시 스크린 골프장이나 피부관리실 가세요? 안 가봤어. 이 나이 80에 걸음기로 내가. 업주들 탓만 하긴 어렵습니다. 아무 시기를 그냥 끊었어요. 공상수가 됐어요. 우리가 안 해도 되겠다고. 결국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구청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시스템을 좀 재조정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0곳.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오히려 노인들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혈압은 잘 아실 테지만 맥압이라는 용어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위혈압과 아래혈압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맥압이 크면 심장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 40대 남성은 복부 비만도 없고 혈당도 높지 않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30에 67, 고혈압은 아니지만 위아래 혈압차가 정상인 40을 넘어 63이나 됩니다. 동맥경화라고 들어서 놀랬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혈압이 120에 80인 경우 위아래 혈압차인 40이 맥압입니다. 맥압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상승합니다. 동맥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 위혈압은 올라가고 아래 혈압은 떨어져 위아래 혈압차가 커지는 겁니다. 정상 맥압은 40 이하, 맥압이 50 이상이면 동맥경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고혈압이 아니라도 혈압차가 커지면 심장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연구진이 고혈압이 없는 성인 3만 명을 조사한 결과 맥압이 정상인 40을 넘어 10씩 더 높아질수록 심장병 발생 위험이 29%씩 증가했습니다. 덜 짜게 먹어 위혈압을 떨어뜨리고 하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위아래 혈압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맥압 차이를 극복하려면은 혈관의 탄력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저염 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맥압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맥압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주차장에서 옆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 겨우 내리거나 차량 문을 열다 옆차를 찍는 사고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새롭게 짓는 건물 주차장은 너비가 현재보다 한 뼘 정도 넓어집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인데요. 김나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베테랑 운전자도 주차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과감히 진입하기엔 공간이 협소한 게 현실. 차에서 나올 땐 거의 몸을 구겨서 내려야 할 수준입니다. 다리를 벌리면서 이제 차량과 밀착해서 이제 내리다 보니까 바지 가랑이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문을 활짝 열 수 없어 조수석 쪽 문으로 내리거나 일단 방향을 잡아놓고 하차한 뒤 차를 밀어 넣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주차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이렇게 옆차가 여는 문에 찍히는 이른바 문콕 흔적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함부로 문을 열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냥 자리를 뜨면 이른바 주차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실제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차장 너비 기준은 2.3m, 내년 3월부터는 20cm,
한 뼘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유럽 수준으로 주차 간격을 넓힌다는 거지만 중대형 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몽콕이야. 게다가 기존 건물은 주차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 당장 불편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규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우리가 주차하는 데들은 다 2.3m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주차장 간격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차량 탑승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초복을 이틀 앞둔 오늘 서울 도심에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의 무분별한 도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한편에선 개 사육 농가들의 식용 찬성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현행법이 개 식용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햇빛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그런 시설 속에서 완전히 부패된 그런 음식물을 먹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육되다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한 일입니다. 참가자들은 개, 고양이 도살 금지를 호소하며 청와대까지 2.6km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쪽에선 개 사육 농가들이 모인 육견협회 회원들이 개 식용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면 생업을 당장 포기할 수밖에 없어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주 만에 21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